돈치치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게 트레이드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댈러스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돈치치라는 1999년생 세기 말에 태어난 그렇죠. 99년생짜리 25살 올 NBA 퍼스트팀 5회 수상의 직전 시즌 MVP 투표 3위에 빛나는 선수를 너무 쉽게 내보냈다라는 게 중론이죠.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 썸머리그를 갔을 때 거기 코칭 스태프 한 분하고 이렇게 댈러스 매버릭스 얘기하면서 댈러스 스태프 중에 돈치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속으로는 돈치치 이러다가 뱉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처분했을까. 했을 것이다.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농구 대잔치 조선정의 농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일 해설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죠? 네,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명절 전에. 명절 전에. 네. 많이 바쁘셨겠네요. 뭐 많이 바쁘긴 한데 잡생각이 안 들어서 좋고 네, 저는 또 뭐 정지욱 편집장만큼이나 농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눈이 지금 여기가 검은데? 네. 다리 좀 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뭐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뭐 제가 셔츠를 입었다 하면은 그렇죠. 아침에 NBA 중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정장 윗도리를 입었다 하면 이제 KBL이다. KBL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네, 보내셨는지요? 명절 너무 잘 보냈는데 날씨가 좀 추워져갖고 네. 주변에 추위 많이 타신 분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얘기 듣기로는 며칠 전에 쉬기로 했는데 네. 그날 대박 소식들 터져가지고 쉬지도 못했다고. 저희가 보통 월 초가 예. 저희는 잡지를 다 마감하고 좀 그래도 물론 시즌 중이어서 저희 기자들이 계속 일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렇지. 그런 기간인데 갑자기 뭐 국내 트레이드도 터지고 그리고 NBA 트레이드도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바쁜 그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농구 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들도 많이 떴고요. 이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꾹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조선정 농구 한 주간에 있었던 농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는 2주가 될 것 같은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슈 들고 올지가 더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트레이드로 시작해서 트레이드로 끝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국내외 모두 다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고 또 KBL은 SK의 독주 체제, 네. 또 NBA는 뭐 트레이드로 인한 판도 변화 네. 뭐 그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진짜 농구 팬이라면은 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던 소식이 네. 대박 소식 떴습니다. 돈치치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NBA 팬들 입장에서는 뭐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대충격이잖아요. 네, 제가 그날 일을 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저한테 문자가 여기저기서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게 돈치치 르브론 트레이드여서 르브론이 아니라 돈치치와 저기 AD의 죄송합니다. AD 트레이드여서 보면서 이건 진짜 저기 대단한 뉴스다 해갖고 저희 기자들이 이제 뭐 한창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그런 시간인데 다들 쓰느냐고 바빴습니다. 그렇죠. 오후 2시 한 10분경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경기장 현장으로 맞아요. 이동하는 시간인데 네네네. 그때 터져갖고 중간에 당직자가 채우냐고 좀 혼났습니다. 아니 이게 그 시즌 도중에 이 정도의 탑스타 슈퍼스타 둘이 트레이드된 거는 거의 NBA 역사상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직전 시즌에 올 NBA 팀에 뽑힌 선수끼리의 마트레이드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에요. NBA 역사상. 네, NBA 역사가 80년이 다 돼가는데 예. 바로 지난 시즌에 앤서니 데이비스, 돈치치가 전부 다 올 NBA 팀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 간의 트레이드는 처음일 정도로 이게 시즌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트레이드의 성격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국내외 유튜버들은 반색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NBA 재미도 정말 더럽게 네. 없는데 조회수 나왔다. 나올 생기고 네. 나왔다 드디어. 맞아요. 콘텐츠 나왔다. 저도 2시 10분에 터지자마자 네. 머리 안 감고 끄시더라고. 2시 15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인스타 업로드하고 네. 그날 바로 올렸는데
제 유튜브 한 지 4년 반 됐거든요. 네, 네. 유튜브 최다 조회수 경신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걸로? 그러니까 NBA에 관심 없던 분들도 들어와서 보신 거야. 어. 도대체 돈치치랑 AD가 왜 실검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만큼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였죠. 네. 이게 왜냐면 보통 KBL에서는 NBA에 크게 관심 없는 관심 분들이 없죠. 꽤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트레이드가 나왔을 때는 KBL 현장에서도 선수들이나 맞아요. 감독들이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게 맞냐. 네. 그래서 다들 왜 어제 조현일 위원하고 제가 어제 잠실에서 만났거든요. 네. 경기장 거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끌만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전에 저희 이제 손대범 기자 만났었는데 손대범 기자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요. 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네. 거예요. 그냥 왜냐면 누가- 해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행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어제 정지욱 편집장 만나고 그 LG의 유기상 선수랑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 유기상 선수가 보자마자 굉장히 착하거든요. 네. 두 손을 잡고 착해. 돈치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랬는데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진짜 이 비즈니스가 냉정합니다. 냉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기상 선수가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비즈니스의 끝판왕인.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였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간접적이지만 이 프로 세계의 냉엄함을 사실 본 거잖아요.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그 니코 해리슨이라는 단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 마크 쿠반 구단주가 지분을 팔고 농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농구단으로 뭐 돈을 벌고 그다음에 구단 가치를 늘리려는 사람이 왔을 때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전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봅니다. 마크 큐반 구단주가 있었더라면 절대 이 트레이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네. 실제로 외신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치치가 뭐 체중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루기 힘든 선수라 하더라도 이게 트레이드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댈러스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돈치치라는 1999년생 세기 말에 태어난 그렇죠. 99년생짜리 25살 올 NBA 퍼스트 팀 5회 수상의 직전 시즌 MVP 투표 3위에 빛나는 선수를 아직 너무- 프라임 타임 가지도 않은 선수.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쉽게 내보냈다라는 게 중론이죠. 네, 그게 가장 충격이죠. 저는 좀 더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이제 왜냐면 돈치치를 내보낸 게 충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죽했으면 내보냈을까. 어. 오죽했으면. 왜냐면 제가 이따가도 원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 썸머리그를 갔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썸머리그 가면은 온갖 팀들 스태프들이 엄청 와 있어요. 근데 운 좋게 이제 거기 코칭 스태프 한 분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댈러스 매버릭스 얘기를 하면서 댈러스 스태프 중에 돈치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치치가 굉장히 아나무인이라는 얼굴이 그런 크게 나왔네. 아나무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속으로는 돈치치 이러다가 뱉을 수도 있겠다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네네. 당시에. 그랬더니 그때 그 반응도 뱉기는 뭐 쉽지 않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돈치치가 나간다고 해도 그거를 말릴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과정을 근데 어쨌든 그 여론의 분위기를 아니까 그동안은 그리고 저 정도의 스타를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 선수를 저렇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헐값에 버린 건데 그렇죠.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처분했을까. 애지간했을 것이다. 네, 네, 네. 어. 네, 실제로 NBA 사무국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치치를. 그 정도로. 네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처분을 해야 됐을까 싶어서 좀 뭐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돈치치 주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충격의 여파가 아니 뭐 좀 그들이라고 스타를 안 대본 것은 아닐 텐데 그걸 능가할 정도로 이제 정말 다루기가 힘들었구나. 네, 사실 제이슨 키드 감독조차도 네. 좀 어려워 좀 이렇게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확실히 이게 그 딜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의 생각도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아마 대부분들은 이제 너무 돈치치를 쉽게 내보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렇죠.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조현일 위원하고 얘기했을 때도 조현일 위원 말대로 대신 이제 댈러스가 오죽했으면 내보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엔 돈치치가 너무 좋아 보이는 카드인데 그렇죠. 받아온 게 저도 1라운드 지였거나 3-4장은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한 장에다가 이제 유망주 크리스티 받은 정도인데 좀 받아온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좀 더 반대급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돈치치 자체를 내보낸 것에 대한 아까 뭐 사실상 내부 관계자들은 좀 힘들어했을지언정 댈러스 팬들은 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댈러스 그럼요. 민심은 박살났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댈러스 공식 구단 인스타 70만 이상이 언팔했고요. 와. 이틀 만에. 이제 지금 더 늘었겠죠. 그다음에 댈러스 구단이 진짜 좀 구린 게 댓글도 막아놨어요. 네, 굉장히 네. 그 바보 같은 좀 처사인데 네. 그리고 그 댈러스 구장 앞에 가면 노비츠키의 동상이 있거든요. 네, 노비츠키의 동상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로열티는 절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네. 라는 것과 함께 노비츠키가 이 특유의 학다리. 학다리 네. 점퍼를 딱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에서 댈러스 팬들이 모여서 구단 장례식을 치르고 돈치치의 유니폼을 던지고 이건 돈치치에 대한 화가 아니라 구단에 대한 항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심이 돌아서게 되면 저는 정말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고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비츠키의 동상을 세우기까지 21년 동안 노비츠키가 한 팀에서만 뛰었잖아요. 네. 그리고 큐반 구단주가 팀 성적이 꼬라박는 그 순간을 다 버티면서 노비츠키를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횃불을 돈치치가 딱 들고 있었는데 댈러스가 스스로 트레이드를 먼저 제안해서 내보낸 거니 네. 팀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하고 지금 뭐 댈러스에게 마음이 완전 돌아선 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감독도 모르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감독뿐만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진짜 없이 그러니까 일처리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단장이 최대한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고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왜 유타가 그 셀러리 때문에 꼈는데 유타의 데니 에인즈 단장도 몰랐대요. 1시간 전 트레이드 발표되기 1시간 전까지 그 딜이 껴있는지 몰랐다고 본인이 껴있는 몰랐었다고 삼각딜인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해요. 돈치치가 나와 있는지 몰랐대요. 어. 돈치치가 나와 있는 거 알았다면 데니인지가 그죠 자기가 꼈을 텐데 눈에 불을 켜고 몇 장을 더 뜯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게 그게 새어 나가는 순간에 돈치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제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팬덤의 반발이 있으면 딜이 안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니코 해리슨 단장이랑 라펠린카 단장이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함구하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 이걸 지킨 거죠. 그러니까 보안 유지는 댈러스가 정말 잘했다. 잘했지. 네, 잘한 거는 딱 그거 하나다. 그거 안 하다. 네. 지금 댓글 보니까 돈치치 선수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무리 비즈니스여도 오랫동안 헌신한 선수에게 너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후보지를 받아요. 트레이드하기 전에. 그런데 뭐 이 경우에는 돈치치가 지난주에 15밀짜리 1,500만 달러짜리 집을 샀거든요. 댈러스에 200억짜리. 네. 네, 댈러스에 대저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거죠, 돈치치는. AD도 뉴욕 닉스 전에 선수들이 뛰었고 이제 AD는 다쳐서 LA 자택에서 있었거든요. 선수들한테 나 없이 뛰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있는 와중에 트레이드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보안이 유지됐고 돈치치는 뭐 복비 날라갔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네, 복비 팔 때 살 때 이중으로 네, 날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 보유세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15밀에 샀는데 그렇죠. 어쨌든 사는 순간 중고니까 네. 또 거기서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슈퍼맥스 계약 자격 박탈됐죠. 금전적으로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치치는. 저기 AD가 로스앤젤레스에 집이 있는데 네. 둘이 바꿔야겠어 그냥 그 집을 차라리 차라리 그냥 서로 전세 서로 주고. 서로 서로 전세 괜찮죠. 주고 맞전세. 그렇죠, 예. 그렇죠. 서로 자 그러면은 일단은 트레이드 정확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트레이드였나요? 네, 일단 맥스 크리스티랑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네. 그리고 또 1라운드 픽 2029년 1라운드 픽이 댈러스로 갔고요. 네,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를 보냈고 이제 유타 재즈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짤짤이를 받아왔죠. 네. 네, 결국에는 삼각 트레이드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댈러스와 레이커스의 이자간 트레이드라고 그치, 보시면 이자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2031년 드래프트 지명권을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네. 그걸 못 뺏어 온 게 댈러스의 실책이었고 다만 여기서 댈러스만 욕할 수는 없는 건 우선 1라운드 픽 2장을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레이커스는 싫죠. 네. 왜냐하면 미래까지 다 그렇죠. 돈치치를 하더라도 어쨌든 미래를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장으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막시 클리바, 마키프 모리스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셀러리 덤프, 네, 악성 계약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네. 한 장은 더 못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클리바 데려갈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뭐 댈러스의 선택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돈치치를 그렇죠. 내보내고 돈치치라면 그러니까요. 야 1라운드 픽 한 장, 그다음에 6살 많은 AD,
야 이거는 정말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뭐 알려진 바로는 댈러스가 한 달 전쯤부터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네. 돈치치에 대한 트레이드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는 이제 보면은 네. 진짜 버리고 싶었구나. 그렇죠. 내부적으로 아마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시즌 계속 그 제가 외신을 보니까 그 단장이 와서 계속 그 댈러스 돈치치에 대한 거를 계속 어쨌든 겪으면서 점점 실망스러운 일만 느꼈다고 하니까 이제 고심 끝에 어쨌든 그걸 결정을 내리고 바로 이제 레이커 가장 그걸 딜을 비밀리할 수 진행시킬 수 있도록 네. 이제 펠링카 단장에게 가지 않았나.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댈러스와 돈치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LA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LA도 사실상 AD를 그렇게 보낸 거는 좀 물론 돈치치가 너무 좋은 카드긴 네, 하지만 좀 이것도 좀 팬들에게 비난을 받을 요지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서 네. AD가 너무너무 좋은 선수지만 르브론 제임스 시대 은퇴 다음에도. 이후를 네. 곧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픽 한 장만 나간다면 이거는 사실 뭐 댈러스에 절을 하면서 받아와야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레이커스 팬들은 AD를 아쉬워하지만 반대급부로 오는 선수가 돈치치다. 그쵸. 그러면은 뭐 환영할 수밖에 없고 일단 한 달 전에 라펠리카 단장을 댈러스의 니코 해리슨 단장이 호텔 커피숍으로 불렀대요. 네. 불러서 우리 이런 딜을 할 건데 관심 있어? 라고 하니까 펠리카 단장이 맨 처음에 구라 까고 있네. 그렇죠. 이런 반응이었대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돈치치를.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드러나면서 한 달 동안 보안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AD도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는 사실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섭섭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AD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딜의 균형으로 보자면은 LA 입장에서는 횡재하거나 땡큐죠, 예. 땡큐죠. 그리고 굴러 레이커스는- 들어왔죠. 네. 또 레이커스는 돈치치 유니폼 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팔리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또 어쨌든 르브론과 돈치치가 만난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받을 테니 또 그 관심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또 스폰서도 훨씬 더 유치가 잘 될 수 있고 여러모로 레이커스는 전력도 일단 당장은 르브론 다음 시대에 대비를 하면서 또 세일즈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딜이 아니었나. 네. 임페리얼 마인드님이 레이커스 센터는 이제 누가 볼까요? 지금 뭐 루머가 있죠. 네. 올 시즌에 승부수를 띄울 거면 트레이드를 할 건데 네. 뭐 로버트 윌리엄 3세나 뭐 아니면은 마일스 터너는 이제 꿈의 타겟이고 네.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지금 레이커스는 초점은 르브론이 아니라 돈치치에게 맞추고 돈치치한테.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올 시즌이 아니더라도 오프 시즌 때 더 많은 여유와 시간을 갖고 오프 시즌에 움직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르브론 개인 팬 입장에서는 그치. 좀 짜증날 수 있죠. 우승해야 네. 되는데. 우승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낮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 새벽 5시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2월 7일이 이제 트레이드 마지막이죠. 맞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 5시입니다. 르브론이 삐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LA과 돈치치, 르브론과 돈치치의 조합은 어떨 것인가? 이제 두 선수의 성향상 두 선수 모두 이제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르브론은 나이가 들어도 결국 끝까지 1옵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돈치치와 거기서 충돌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또 르브론 제임스가 영리한 선수니까 또 일정 부분은 양보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조절을 그럼요. 하지 않을까. 네, 다만 눈치가 빠른 선수라. 예, 대신 이제 레이커스는 수비는 박살났다. 박살났다. 수비는 이제 르브론도 늙어서 이제 수비에 썩 적극적이지 않은데. 네, 돈치치는 수비를 못하는 선수죠. 네. 크리스도 같고 데이비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으니까 돈치치의 어찌 보면은 팀 융화성이 네. 매우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저 팀에 또 이미 슈퍼스타가 한 명 더 있고 네. 이것도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감독이 잘 맞춰가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감독을 많이 조명도 하더라고요. 그 레디 감독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조명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레디 감독이 지금 감독 첫 해인데 첫 해부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겠습니다. 그렇죠. 예. 돈치치 본인이 그래도 엄청나게 큰 변곡점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살도 빼고 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돈치치가 어릴 때 우상이 르브론이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우상과 함께 뛴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새로운 동기부여도 있지 않을까. 그 돈치치나 르브론이나 둘 다 농구도 잘하지만 저는 눈치도 굉장히 빠르고 좀 약삭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잘 조화되면서 또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레이커스 완전히 최인기 팀, 맞아요. 최대 빅마켓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여론을 신경 쓰고 뭐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동향을 살피는 그런 영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태님이 내 보기에 돈치치 몸무게 증량은 돈치치 무릎에 몇 년 안에 큰 부상이 올 것이고 그때는 댈러스의 선견지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것이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트레이드가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미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왜 이 시점에서 일어났고 득과 실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내 미래도 모르는데. 그럼요. 그렇죠. 남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 득과 실 면에서 본다면은 뭐 세간의 평가가 뭐 이제 레이커스가 A 네. 그리고 초-A. 초-A, 네. A 뿔, A 뿔 그리고 뭐야 유타가 댈러스. 유타가 이제 유타는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한번 네, B, B 정도. 예. 맞아요. 그리고 댈러스가 F, F. 낙제점이다. F도 아깝다는 표현도 있죠. 근데 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주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냥 농구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밸런스는 잘 맞추지 않았나 댈러스가. 어쨌든 수비 AD가 왔으니까. AD가 리그에서 좀 빅맨 중에서 아테토쿤포 다음에 가는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수비수가 오면서 림 프로텍터를 데리고 오면서 팀의 약점이었던 부분은 채웠으니까 밸런스적으로는 AD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 밸런스도 돈치치가 빠진 상황을 대비했을 거니까. 근데 네네. 돈치치가 없이 농구를 해보니까 지금 백코트라도 괜찮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추후에 또 누구 영입이 될 건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이 되고 후속타가 있을 수도 있다. 벌써 지미 버틀러 네.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 영입이 있을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지금 현재는 돈치치는 부상 중에서 경기에 뛰고 있지 않죠. 언제 복귀쯤 하나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상이 부위가 종아리라서 네, 저는 급한 복귀보다는 좀 시간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올스타 휴식기가 있으니까 그 뒤로 네. 네, 그게 낫지 않나 싶은데 뭐 댈러스도 사실 저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볼핸들러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카일 거빙밖에 사실 없어요. 맞아요. 디니디 뭐 이런 뭐 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제이든 제이든 하디는 하디. 그냥 그 플레이메이커라는 개념을 모르는 선수고, 네. 어빙이 1옵션으로 간다. 어빙이 헤비 볼핸들러로 가는 순간 저는 댈러스가 망한다고 봐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댈러스 1납 딱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댈러스 레이커스 맞대결은 언제 있나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2월 25일인가? 26일인가? 2월 말에 2월 말에. 있어요. 네, 근데 그 크립토닷컴 아레나 레이커스 홈에서 있어서 네. 좀 덜하겠네요. 네, 데이비스가 좀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데이비스 애가 착해. 진짜. 네, 엄청 그래서 니코 해리슨 단장이 예전에 나이키에서 일했거든요. 네. 나이키에서 일하면서 앤서니 데이비스 엄청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코 해리슨이 다루기 쉬운 선수로 딱 AD를 찝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루머지만. 돈치치는 정지욱 편집장 이야기대로 다루기가 힘들고 네. AD는 워낙 유순한 선수고 나이키 때 또 함께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를 픽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니코 해리슨 이 양반은 뭐 많이들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예전에 스테픈 커리 네. 계약. 네, 재계약할 때 커리 이름을 틀려. 잘못 발음하고 PPT를 듀란트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쓰다가 걸려서 네. 커리가 빡쳐서 나이키랑 계약 안 하고 언더아머로 네. 그때 마케팅 총 책임자가 니코 해리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12년의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슈퍼스타를 내보냈다. 스테픈 커리와 돈치치. 네. 그래서 본인이 소속된 데에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니코 해리슨이라는 인물에 대한 탐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